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2023년 잘 시작하고 계시죠? 그리고 방학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죠? 네, 이사하고 그리고 짐 정리하고 아직도 이제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 안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얼른 카메라를 켰고요. 자, 이번 주부터는 아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할 생각인데요.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머님들은 다 챙기시는데 초등학교 어머님들은 많이 놓치시고 계신 그것이 뭘까요? 네, 바로 교과서입니다. 자, 제가 쓴 책에서도 이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근데 이 책에서는 사실 제가 영어에 대한 이야기만 좀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영어 교과서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평가절하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조금 더 강조를 한 것이고요. 사실 초등 전반에 교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교과서를 처음 펼치게 되죠? 그렇죠. 우리 중학교에 가서 내신 때문에 이제 아이도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도 그때서야 좀 관심 있게 보시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전부터 교과서의 어떤 말투라든지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라든지 이런 문맥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으면 중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수월해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거꾸로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초등 5, 6학년, 특히나 5, 6학년 군으로 묶여져 있다고 했잖아요. 5, 6학년 교과서는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셨다가요. 중학교에 가서 같은 개념을 배울 때 아이가 좀 이해를 못하는 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5, 6학년 교과서에서 다시 찾아보면은요. 그 정의랑 개념 그리고 실험 방법 등이 훨씬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6학년 교과서는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3, 4학년은 괜찮아요. 3, 4학년은 정리하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5, 6학년은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요. 이미 정리하셨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아직 기회가 있으시다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 시점에 이 영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쵸? 시간 굉장히 빨리 가요. 이제 곧 2월이고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학기에는 우리가 교과서의 중요성,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학생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어머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과서는 공교육 영역입니다. 자, 우리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 그쵸? 그런데 우리가 사교육 시장 굉장히 넓죠. 하지만 우리가 사교육에만 이렇게 매진할 것이 아니고 공교육에서 분명히 배우고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깁니다. 아침에 학교 가서 끝나는 시간까지 생각해 보세요. 꽤 많은 시간 동안 학교에서 할애를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그 시간대로 써버리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시 학원을 가게 되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공교육에서 써야 하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교육을 그 위에다 얹어야 하는데 우리는 공교육은 무시하고 그 위에 그냥 사교육부터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시기에도 반드시 우리 공교육의 핵심인 교과서를 좀 찬찬히 살펴보시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교과서 내용에서도요,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님들이 쭉 보셔야 되는 거는요, 목차예요, 사실. 목차를 쭉 보다 보면은 특히 뭐 사회나 과학교과 같은 경우에 어머님들이 쭉 보다 보면 이게 결국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영어는 이제 뭐 목차를 본다라고 해서 이게 어떤 거지라는 거를 금세 아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언어기 때문에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기본적인 어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휘를 초등 시기에 알아야 되는 어휘들은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얼마 전에 지인한테 카톡을 받았어요. 요 책이요. 서초동에 있는 도서관에서 체다 대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받아들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역시 학군지에 계신 분들은 정말 스마트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아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군지에서 굉장히 많은 사교육들을 하고 있지만,
미처 챙기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체크하시기 위해서 제 책을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교육의 기본,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 그리고 초등 교과서에서 어떤 것을 배우느냐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중학교 때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사교육으로 굉장히 달리고는 있지만 혹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멍이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들을 궁금하다. 이 내용이 좀 보고 싶다. 라고 하셔서 이 책을 빌려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학군지에 계신 부모님들은 사교육뿐만이 아니라 공교육, 이 교과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를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제가 아이들한테 이 교과서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교과서 내용의 문장들을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체크하라는 의미로 교과서를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학부모님들한테 교과서를 보세요 라고 말씀드릴 때는 그 교과서 내용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의 전체 흐름을 좀 꿰뚫고 보세요 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같이 썼지만 이 신학기 때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신학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다음 학년, 새로운 학년이 됐을 때는 우리 아이가 배우고 있는 이 학년에 맞는 교육과정이 어떤 내용이고 성취 기준은 어떤 것인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재 개정 교육과정을 쭉 따르고 있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 개정 교육과정은 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자,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내용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주 큰 폭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교육과정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즐거운 초등영어의 새로운 코너 교육뉴스 코너에서 그 이야기들을 조금씩 풀어서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교육과정 놓치지 마시고 잘 초등부터 쌓아놓으시면 중고등 때 그리고 입시 이야기 할 때 어머님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영어과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씩 해설을 해드리는 그런 코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 어떠셨어요? 자, 교과서 제가 계속 매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또 잊으셨을까봐 신학기 맞이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니쌤 이제 앞으로는 쉬지 않고 이번 주 꽉 채워서 여러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